반갑습니다. 개운한 정리 TV 강지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 컨솔라비 129회 때 했던 지정도서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그 찰스 핸디 저자께서요, 그 손주를 위해서 손주가 좀 커서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 내가 자랐을 때 내가 이걸 좀 알았으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일들을 손주에게 21장의 편지를 남겨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저도 참 왜 저한테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주위에 없었을까 하는 조금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34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자기 개발을 시작한 지가 이제 그 6년이 다 돼 가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한테 무슨 재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남겨야 될 묘지에 설 글들이라든지, 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잠재력이 있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5년, 6년 전에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을 정했다고 해서 지금 그 사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어떻게 사명을 정했는지도 조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생이 목표가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5년 뒤에 계획을 세웠다 해서 내가 5년 뒤에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목표가 또 없어서는 안 되고요. 목표대로 살아가다가 가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누군가 사람을 만나거나 책을 만나거나 또 어떤 일이 만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퇴직하기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직장 생활 하다가 퇴직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민도 많이 되고,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지 한 2년 됐는데, 지금은 조금만 한 5년 전에만 퇴직을 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퇴직할 당시에는 제가 이제 독서로 인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리수납 관련이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수납을 하게 됐는지. 저는 정리수납에 대해서 정말 1도 몰랐거든요. 집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정리수납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자기계발 중에 이 정리수납하는 게 가장 기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독서로 삶의 변화도 있지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삶의 변화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수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번 주에 이제 원포인트를 했는데, 제일 먼저 그 핵심 단어를 지혜라고 꼽았거든요. 저도 생각해요. 이 삶에 대해서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지식은 전부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이 삶의 경험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지혜가 참 중요하다.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이 생각했던 게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거든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전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행복의 기준은 다 틀리고. 그런데 사람마다 행복이라는 게 다 다르지만, 공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하거나 행복해할 때,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게 이타심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들도 독서 모임 하면서도 독서 모임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독서 모임으로 인해서 정말 가정이 변하고 또 부부 사이가 변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행복했거든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사람을 만나서 배우기도 하지만, 다 책도 멘토잖아요. 멘토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게 독서이기 때문에, 독서도 뒤에 삶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도 정말 퇴직을 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 보니까, 직장 다닐 때 저녁에만 자기 개발하면서 막 바쁘게 살 때, 그때는
저는 자격증을 많이 가지는 게 참 보람되고 성취감도 있고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진짜 제2의 삶, 그때는 좀 절박하지가 않았고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정말 제2의 삶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삶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다.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온 목적.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사명이 있대요. 어떤 책에선가 본 적이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걸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게 더 좋은 삶이고 어떤 게 안 좋은 삶이고 이게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서 말하는 황금 씨앗, 내 속에 있는 잠재력, 이걸 찾아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솔직히 자기가 잘하는 거, 황금 씨앗이 뭔지 찾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정리수납을 하지만 정리수납이 제 황금 씨앗인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되고 정말 할 때는 이게 내 황금 씨앗인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5년 뒤에 또 제가 다른 황금 씨앗을 찾아서 또 가고 있을지 모르죠. 인생은 답이 없는 거니까 답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오늘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또 진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 황금 씨앗이 또 다른 황금 씨앗이 이제야 발견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왜 쌓이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욕심이 과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 그러니까 황금 씨앗이 있는데 나는 그걸 찾아 내 페이스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는 꼭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요즘같이 뭐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인스타 같은 것만 바로 봐도, 사진으로 한 장 봐도 즐거운 것만 막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기준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행복이 올 수도 있고 불행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분, 무엇이든지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충분함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된다고 세우면 아무 부담도 없이 스트레스 안 쌓이고 매일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돈을 100억을 벌겠다, 1000억을 벌겠다 이렇게 하면 모든 기준이 돈하고 연관이 되다 보면은 즐거움도 없고 어느새 가장 중요한 가족도 외면하면서 그게만 올인하다 보면, 이 가족은 기다려줄 줄 아는데 세월이 가서 보면 가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원망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지금 내가 이럴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고 하면, 가족이, 자식이 필요할 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를 한다고 해요. 그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말 이게 중심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이 있으면 어떤 판단을 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충분함도, 이 충분함이 어떤 것을 충분함의 기준을 잡았느냐, 또는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냐, 가족의 중심을 두느냐,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불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또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조직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장 다닐 동안 제가 진짜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가지고 온 내 씨앗은 뭘까, 나의 사명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직장 생활 34년 동안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직장이 모든 게 조직이 영혼을 가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을 34년이나 했으면 그게 우연은 아니고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냥 저 혼자서 술 마시면 일 잘하는 줄 알고, 그게 제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인데,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거기에서 가치를 조금 정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제가 지금 직장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이 직장이 나의 사명일까? 정말 내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 한번 진정으로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이게 안 맞다고 싶으면 조금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님의 책에 포트폴리오 인생도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인생도 우리 독서 모임에서 했지만 이분이 이 책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뭐 카페에 갔는데 주문을 직원한테 주문하러 갔는데 키오스크 앞에서 저기서 주문해라 할 때 제가 진짜 많이 당황했었거든요.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변했잖아요. 더 많이, 더 빨리. 10년 있으면 변할 게 지금은 바로 20년 앞이 그냥 훅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그 단순한 일들은 AI가 다 하고 지금 우리 사람은 이제 AI를 관리하는 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직장이 다 없어질까봐 걱정하는데 저자님이 또 얘기하기를 AI를 관리하는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또 다른 직장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 직장 생활 기간이 17년 정도라고 해요. 17년. 요새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라이프를 구축해라. 이 말도 되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라이프라는 건 일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일자리가 있고 돈이 안 들어오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돈이 안 들어오는 일자리도 같이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라이프를 한번 구축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남편이랑 같이 포트폴리오 라이프 구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작은 일자리들이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리수납 컨설팅이랑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 어차피 사무실을 냈으니까 그 활용 안 할 때 다른 데 사무실 임대도 하고 그 다음에 정리수납 자격증 반을 해서 많은 사람이 정리수납 자격증을 가지고 또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보면 유용할 전자책 같은 것도 발간하는 거.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무보수지만 유익한 일자리들.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라디오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방송 출연을 해서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줄 수 있으면 좋고 또 강의도 제가 뭐 보수는 없지만 강의할 수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해주면 그런 것도 다 포트폴리오 쪽에 살면 좀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장 다닐 때는 정말 가족이 소중함 이런 거 몰랐습니다. 직장이 우선이고 모든 것이 이제 일에 우선이고 애들 때문에 직장에 뭐 방해가 되면 애들이 귀찮은 존재지 직장 갖고 뭐 제가 뭐 안 다닌다 뭐 직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돌아서 지금에 와서 명예퇴직까지 하고 지금 보면 진짜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 아닌가. 가족과 사람들 간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람이 삶이 던지는 질문, 우리가 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뭐 내가 죽기 전에 어떤 걸 사람들한테 어떤 걸 남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질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소중함, 내가 어떤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가치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걸 명확하게 설정해놓고 다른 걸 결정해 나가면 별로 이제 흔들림도 없이 꾸준히 나가다 보면 아마 나의 황금 씨앗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책 읽은 거에 대해서 약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두 번째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다 생각하는 거, 그다음 포트폴리오 라이프 구축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제가 체크 포인트로 해서 앞으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읽는 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책을 한 권 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저도 이분에 대한 책을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열심히 남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또 옆에 같이 늘 있는 우리 독서모임 선배님들이랑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5명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지내는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해요. 저희들은 독서모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선배님들 지금이라도 제가 뭐 조금 아쉽다 싶기도 하고 필요한 게 있다고 이제 이만하면 언제든지 손 들고 들어줄 선배님들이 옆에 많은 것만 해도
저는 되게 행복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배님들도 혹시 뭐 나는 정말 이렇게 터놓고 지내는 사람이 없다 싶거나 하면 저희 독서 모임으로 오세요. 독서 모임 오시면 정말 좋은 선배님들도 많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소통이 되는 그런 선배님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도 많고 하니까 꼭 우리 부산 컨솔lab이 찾아오셔서 함께 나눔을 가지고 같이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나름대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